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코페스 동반자 웨딩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인생을 사실 때 목표를 설정하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과거에는 사주팔자를 보더라도 남자 위주였습니다. 남자 위주. 그러나 지금은 한국 사회가 남자 위주로 되어 있던 기존적인 질서를 허물고 남녀 평등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도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고, 그래서 사주팔자도 바뀌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이 인생에 있어서 결혼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신이 결정하지 않는, 자신이 결정하는 인생의 큰 변수랍니다. 결혼이. 그런데 그런 결혼의 그 주도권이 과거엔 남자에게만 있었지만 이제는 여자도 그런 주도권을 동등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 혼자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같이 결혼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하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결혼은 팔자입니다. 결혼은. 제가 이것은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제가 첫 결혼에 실패를 했습니다. 참 괴로웠죠. 말도 못하게 괴로웠죠. 순탄하지도 않았고, 결혼 생활도 천신만고 끝에 재개를 하고, 또 사업도 이제 재개를 하고 했었습니다.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재혼할 때 철없을 때죠. 제가 이혼을 했을 때는 한 반에 한두 명, 한 학교에 한두 명이 이혼이 있을까 말까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말 말도 못할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을 겪으면서 재혼을 할 때 진짜 한 가지 제가 맹세를 했었습니다. 다시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는 이혼하지 않겠다. 결혼식장에서 어머님이 촛불을 켜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따라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님이 걱정스러운 눈초리를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럽니다. 예, 너는 결혼을 3번 해야 된다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게. 그런데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많은 사람들을 결혼을 시키고 또 그걸 유심히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 정말 결혼은 팔자라는 생각이 확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야, 결혼이 팔자란다, 야, 되는 대로 살자, 이런 것은 아니고, 아무리 결혼이 팔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른 마음가짐을 갖는다면은 어려움이 닥쳐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은 또 우리가 다른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이제 결부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얘기가 또 다른 쪽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해드리고,
이 결혼은 팔자라는 것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팔자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의 본질은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목표라는 것은 일단 남자로서는 당연히 가족을 거느리는 것이고, 그 가족을 부양을 하고 그 가업을 번성시키는 일입니다. 그 가업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자는 돈을 벌어야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설정하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럼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권유를 한다면은 사업을 하라고 권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세상이 좋은 세상 같지만 한국이란 나라의 그 사회는 겉으로는 좋아진 것 같아도 속으로는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과거 조선시대하고도 사실은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게 제 생각입니다. 조선시대 때 관리와 지금 21세기 세계의 선두에 서 있다는 대한민국의 관리들이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취직이 안 된다고 그래서 노량진 골목에 가서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변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국가의 녹을 먹어야지 그래도 된다는 캐캐먹은 그런 생각을 갖고,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령 삼성이란 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칩시다. 그 입사하는 그 순간부터 삼성에서는 경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스카이 계열 아니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 하나가 아주 성실하죠. 근데 그 대학교 입시에 실패를 해가지고 좋지 않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밤을 새고 매일 공부를 해가지고 그 대학에서 유일하게 삼성을 들어갔습니다. 그럼 결과는 뭐냐? 지금 폐기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성이란 조직에서. 그래서 그 사람은 20대 군대 갔다 와서 20대 대학 졸업하기 전에 삼성을 입사해 가지고 40대기 전에 삼성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잘린 거죠. 그러니까 경쟁에서 도태된 겁니다. 좋지 않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삼성에서 나와가지고 재기를 하려고 여기저기 다른 데 입사도 해봤지만 마음에 들지 않고 또 그만두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제 사업도 하고 싶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도 다 실패하고 아마 50이 되기 전에 연락이 두절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극단적인 예죠.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베트남전에서 가장 혁혁한 전공을 세운 사람은 해병대 대위였었죠. 청룡부대 짜빈동 전투를 수행했던 그 청룡부대 중대장님. 태국무공 훈장을 받고 아마 미국에서도 최고로 쳐주는 훈장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분이 당연히 해병대 장성이 돼야 되는데 해병대 중령에서 예편됐습니다. 해병대 중령에서. 전공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한국의 경쟁이라는 거는 뒷돈, 뇌물과 백입니다. 즉 군대에서 출세를 했다고 하는 것은 뇌물과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높은 사람들은 전부 뇌물을 썼고 배경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가 보십시오. 전두환이라는 그 대통령도 하나의란 배경이 없었으면은 또 육사 나오지 않았었으면 가당키나 했겠습니까? 응?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갔을 때는 좋지만 올라갈수록 뇌물 액수도 커지고 찾아다니는 빈도도 높고 많은 회식을 해야 되고 거래처 뭐 돈을 주고받고 이런 지저분한 관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자신의 사업을 해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기만 하면은 누구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면은 한국에서 자기가 여의치 못하면 해외로 나와서 됩니다. 뭐 미국을 가셔도 좋고 일본을 가셔도 좋고 후진국을 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꼭 무슨 첨단 이런 기술만 사업이 아닙니다. 가령 우리가 이 모밀국수를 아주 잘 뽑는, 모밀국수는 뭐 그렇다고 치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마 그 막국수를 기가 막히게 뽑는 기술을 가업으로 갖고 있다고 쳐봅시다. 뭐 특정 업체를 뭐 지칭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답심리에 가면은 답심리 극장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성천 막국수라는 조그만 막국수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데도 그 성천 막국수 사장님이 절대로 그 동업도 하지 않고 늘리지도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집은 잘 살았었습니다. 제 방은 그 당시에 3층에 있었습니다. 아주 그 당시에는 굉장한 거죠. 지금이야 3층 하면 우습지만 그 당시에는 2층 집도 귀했는데 제 방이 3층에서 그 내려다보면 그분이 성천 막국수 사장인지 전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방에서 내려다보면 책상에 앉아서 저 골목 끝에서 어떤 학생이 이제 삐죽삐죽 그 걸어서 갑니다.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제 그냥 그러고 마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먹고 30대 때인데 나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데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그 사람이 사장이더라고요. 성천 막국수라는데. 그런데 그 집에 막국수가 기가 막히게 하고 특히 돼지고기를 삶아서 그 염정물에다가 그 소스를 발라가지고 먹는 그런 게 아주 기가 막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거기를 옵니다. 그 집에서 밖에 낼 수가 없는 그런 맛입니다. 그런 재주라도 있으면은 첨단 기술이 뭐가 부럽습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남만 속이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당당하고 내놓으라 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사업입니다. 그럼 음식도 그렇지만 내가 특별히 잘 만드는 무언가 있다고 하면은 부끄러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특정한 첨단 기술이 아니더라도 롱런하고 자손 대대로 물려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더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물론 고생은 처음에 하겠지만 일단 자리 잡으면은 그래도 일반 기업체나 공무원 들어가서 남 맨날 그 줄 서서 다니고 뒷돈 주러 다니고 돈 떨어 다니고 돈 받으러 다니고 이런 짓 안 해도 됩니다. 무슨 사법고시 붙었다고 자동적으로 뭐 다 저기 출세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검사했다고 다 출세합니까? 안에서 얼마나 피 터지는 그런 싸움들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공직사회는 그런 것입니다. 특히 회사사회는 또 더합니다. 차라리 내가 사업을 해서 힘이 들면은 그다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을 살면서 목표를 정해라 이겁니다. 그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으로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힘으로 살면 여자들이 무슨 공무원이 되고 무슨 그 정치를 하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개화된 시절이라 여자가 사업을 할 수 있고 여자도 배우자를 스스로 결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점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공직에서 높은 자리에 계신 분보다는 저는 작은 사업이라도 자기 걸 탄탄하게 하는 사람을 더 훌륭하게 봅니다. 그리고 실제도 훌륭합니다. 지금 공직에서 있다가 또 대기업에 있다가 과장 달고 부장 못 달고 또 부장 달고 이사 못 돼가지고 막 명태가 줄줄줄줄 합니다. 저는 눈으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은행 좋은 자리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사업한다고 고생 무지무지하게 하다가 다 털어먹고 알거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고, 그리고 대기업 다니면서 지금 뭐 연금을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연금 맘내 뭐 이런 거 꿈을 꿨다가 부인하고 이혼하고 뭐 하다 잘못되고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 연금 부인하고 곱게 타먹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흑수저분들, 뭐 가진 사람이야 좀 까먹으면 어떻고 뭐 좀 날리면 어떻겠습니까마는 흑수저분들은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잘못해가지고 그런 기업체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 시중이나 들고 평생, 그리고 나중에 또 처여가지고 자식들 다 굶기고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안전빵이라고 선택을 했지만 안전빵이 아닐 수가 있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이란 것은 좀 전에 전제했지만 깨끗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도둑질만 아니면 됩니다. 속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면 됩니다. 그런 일을 맡아서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자자손손 또 내려갈 수도 있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항상 남 앞에 굽신거려야 됩니다. 손님들한테 다 굽신거려야 되겠죠. 물론 공무원한테도 굽신거려야 됩니다. 또 돈도 들어오면 줘야 됩니다. 그래도 사업하는 분들은 영원하죠. 그리고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살피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게 이래서 아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목표는 수단이 사업이어야 되고, 또 사업을 하실 때는 아이템은 아주 뭐 영원할 그러니까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먹는 것도 남들이 흔히 하는 뭐 통닭집의 그런 체인점 이런 거는 유행이기 때문에 휙 지나갑니다. 하다못해 만두를 잘 빚어도 기가 막히게 연구라서 만두만 빚어서 빌딩을 산 분들도 많습니다. 아마 재래시장에 가셔보시면은 한 군데 정도는 만두 잘 빚는 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집들은 부자입니다. 사실은 행색은 그래도 정말 부자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이렇듯이 특정한 아이템을 자기가 개발을 하시면은 아주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인생을 살 때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라는 말씀이고, 특히 흑수저분들은 처음부터 낮게 잡으십시오. 차라리 손에 기름을 묻히더라도 그런 창업을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거기다 자기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특정한 아이템을 하나 제대로만 히트치면은 무슨 이건희 회장 부럽지 않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을 것이고, 지금 그 아드님인 이재용 회장도 부회장도 지금 보십시오. 맨날 불려다가 재판이나 받고 징역이나 살고 툭하면 돈도 들어오고, 차라리 가업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갖고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젊은 분들, 조선시대 때 과일들 마냥 그 노량진 골목에서 그러고 사시지 마시고 차라리 어디 가서 기술이라도 배워가지고 사업을 하십시오. 좋은 기술 배워가지고. 공무원 되면 뭐 하겠습니까? 공무원 되면 뭐 저절로 알아서 자동으로 출세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사업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내게 되고 하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하라고 권장을 드리는 것이고, 자기가 능력이 못 미치면은 낮춰서 아이템을 선정하시고 낮춰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꾸준히 하시면 나중에 자리 잡습니다. 꾸준히 한다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저는 이미 그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제 몸은 성한 데가 없습니다. 뭐 수술 자리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제 배를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제 나름대로 그 몸에 대한 지식을 정립을 해서 수십 년 동안 혼자서 정체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아무런 질병이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꾸준히 하면은 결국은 뭐가 됩니다. 하다못해 김밥을 자기가 잘 많은 거를 개발해 가지고 매일 팔아보십시오. 정직하게 팔아보십시오. 착한 가격으로 팔아보십시오. 언젠가는 그 김밥을 가지고 빌딩도 살 수 있습니다. 꼭 첨단 기술이 아니더라도 작은 거라도 그렇게 시작하시길 저는 바랍니다.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손님들에게 항상 정직하십시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남을 속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저 정직하면은 그게 나중에는 빚이 됩니다. 그래서 김밥 하나 갖고도 빌딩을 살 수 있고 만두 하나 빚어서 빌딩을 살 수 있습니다. 노력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면은 볶음밥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까? 자동차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정비를 성실하게 하셔가지고 비싼 차들 그 사람 믿고 와가지고 몇백만 원씩 차 고치는데 돈을 쓰고, 그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예약을 해야 됩니다.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손에 기름을 묻히더라도 자기가 흑수저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런 사업을 하는 길을 선택하시길 저는 바랍니다. 여자분들도 지금은 예외가 없습니다. 여자분들도 얼마든지 그런 사업할 수 있고, 여자분도 정비 못합니까? 더 잘합니다. 여자분들이 꼼꼼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그런 학생들, 또 젊은 분들, 한국 사회는 보고 배울 게 없는 사회입니다. 뭘 배우겠습니까? 뒷돈 주는 거 배우겠습니까? 남 속이는 거 배우겠습니까? 내 길을 가십시오. 내 길을. 자,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내 길을 가십시오. 흑수저 여러분들. 작은 숟갈 하나를 들고라도 내 길을 가시는 길만이 흑수저를 면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줄이겠습니다.